그 나이에 혼자 사는 거 안 불쌍해요? 남편 없이 어떻게 살아? 난 절대 못해요. 자식이랑 같이 살아야 든든하지 않아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그게 무슨 인생이에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그 반대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훨씬 행복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그 진실을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의 솔직한 경험담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늙어 홀로 사는 게 큰 행복인 첫 번째 이유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서입니다. 김 여사는 72세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6년째입니다. 주변에선 처음엔 다들 안쓰럽다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연세에 혼자 어떻게 사나 자식들이 모시지 왜 혼자 두나 하지만 김 여사는 혼자 사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평화롭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 얼굴엔 스트레스 한 점 없이 웃음이 가득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오로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모임에서 김 여사가 늦게 도착했습니다. 미안해요. 오늘 혼자 늦잠 좀 부렸어요. 그런데 그 말에 이 여사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부러워라. 나는 60만 되면 남편이 밥 좋아하고 깨워요. 하루라도 늦게 자면 꼬박꼬박 잔소리입니다. 그 말을 들은 다른 부인들도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혼자라도 자고 싶어도 허락받고 자야 해요. 그 순간 김 여사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혼자는 외롭지만 자유는 달콤해요. 김 여사의 하루는 철저히 자기 기준으로 짜여 있습니다. 아침 10시에 일어나고 늦은 브런치를 먹고 오후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1시간씩 읽습니다. 저녁에는 유튜브로 요가를 하고 밤 11시에 조용히 음악을 들으며 와인 한 잔을 마십니다. 이 모든 일정엔 방해하는 사람도 간섭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냉장고 안엔 좋아하는 음식만 있고 집안은 온전히 자기 취향대로 꾸며져 있습니다. 반면 박 여사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들은 남편이 있어서 든든하시겠어요라 말하지만 박 여사의 표정은 썩 밝지 않습니다. 남편은 TV를 독점하고 식사도 제 시간에 꼭 차려줘야 하며 집안일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박 여사는 말합니다. 밥 차리고 빨래하고 TV 채널 뺏기고 이게 도대체 누구의 노후인가 싶어요. 남편이 잠깐 외출하면 그제야 비로소 마음이 놓인다고 말합니다. 혼자 있는 그 짧은 시간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김 여사는 말합니다. 혼자 산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가끔은 외롭죠. 하지만 그 외로움도 익숙해지면 친구가 됩니다. 그녀는 누가 뭐라 하든 오늘 입고 싶은 옷을 입고 먹고 싶은 걸 먹습니다. 설거지를 내일로 미뤄도 침대를 안 개어도 잔소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얼마나 가벼운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허락받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사는 게 얼마나 값진 건지 몰라요. 모임에서 누군가 묻습니다. 혼자 살면 무섭지 않으세요? 김 여사는 대답합니다. 처음엔 그랬죠. 근데 지금은 누가 집에 들어오는 게 더 무서울 것 같아요. 내 공간에 누가 들어온다는 게 불편해요. 모두 웃음을 터뜨렸고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그 말이 진짜 와닿네요. 나도 요즘은 조용한 혼자만의 시간이 제일 소중해요. 늙어 혼자 산다는 건 세상과의 거리 조절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필요할 땐 사람을 만나고 필요 없을 땐 조용히 내 공간에 숨어 쉴 수 있습니다. 내 감정, 내 리듬, 내 방식대로 사는 삶. 그건 누가 대신 살아줄 수도 대신 느껴줄 수도 없는 진짜 나의 시간입니다.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누구에게 맞추지도 않으며 진짜 나로서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늙어 홀로 사는 삶의 진짜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의 얼굴엔 젊은이도 갖기 어려운 여유가 깃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김 여사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그 조용한 평화가 세상 어떤 화려함보다 부럽습니다.
늙어 홀로 사는 게 큰 행복인 두 번째 이유는 누구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 기분대로 살 수 있어서입니다. 정 여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지금 이 평화가 얼마나 귀한지를 되뇌입니다. 68세,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산 지 벌써 8년째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엔 그를 안쓰럽게 봤습니다. 그 나이에 혼자면 외롭지 않아요? 남편 없이 어떻게 살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 여사의 얼굴은 편안해졌고 목소리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말합니다. 사람이요, 혼자 살아야 자기 감정대로 삽니다. 누가 기분 나쁘면 따라 울고 누가 짜증내면 내가 불안해지고 그런 거 이제 질렸어요. 결혼 생활 40년, 정 여사의 하루는 남편의 기분에 달려 있었습니다. 출근 전 남편의 표정이 어두우면 온종일 불안했고 퇴근 후 문 여는 소리가 세기라도 하면 가슴부터 철렁했습니다. 아침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온종일 냉전이 시작된 날도 허다했습니다. 그런 날이면 집안 공기가 무겁고 밥맛도 사라졌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닌 일이었겠지만 정 여사에겐 늘 남의 감정이 먼저였고 자신의 감정은 뒷전이었습니다. 심지어 모임에 나가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또 나가냐? 는 말이 날아올까봐. 영화관 가는 것도 친구와 점심 먹는 것도 남편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 됐습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그런 통제가 더 심해졌고 정 여사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평생 남 눈치만 보다가 끝나겠구나. 그리고 결국 이혼이라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주변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 그냥 참고 살아야지. 하지만 정 여사는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내 감정 챙기며 살고 싶었어요. 지금의 정 여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며 음악을 듣고 날씨가 좋으면 혼자 나들이도 나갑니다. 책을 읽다가 울고 싶으면 울고 웃기면 혼자 박장대소도 합니다. 누가 눈치 줄 일도 없고 누가 기분 상했다고 같이 불안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내 감정, 내 속도, 내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을 땐 모임에 나가고 혼자 있고 싶을 땐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삶이 진짜 나다운 삶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이 여사는 남편과 여전히 같이 살고 있습니다. 겉으론 화목한 가정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감정의 전쟁터입니다. 남편이 술 마시고 돌아온 날이면 침묵이 이어지고 작은 말다툼이라도 나면 며칠간 말을 안 합니다. TV 채널 하나 가지고도 신경전이 벌어지고 주말이면 또 뭐 먹을 거냐는 말에 이 여사는 소리 없이 입맛을 잃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요즘 내가 어떤 기분으로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남편 기분 맞추느라 내 감정은 아예 없어진 것 같아요. 정 여사는 이런 말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꽃이 뭔지도 몰랐어요. 다 남편이 싫다고 해서 집에 안 뒀거든요. 지금은 베란다에 자신이 좋아하는 안개꽃, 국화, 다알리아를 잔뜩 키웁니다. 하루에 몇 번씩 꽃들에게 말을 걸고 물을 주며 마음을 정화합니다.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이제서야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늙어서 혼자 사는 걸 불행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혼자 살아보면 압니다. 내 감정이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누구의 눈치도, 누구의 짜증도, 누구의 비난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삶. 그건 단순히 조용한 삶이 아니라 진짜 나로 사는 삶입니다. 감정이 억눌릴 때 병이 생기고 감정이 무시될 때 사람이 망가집니다. 늙어서라도 내 감정을 중심에 놓고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다시 시작됩니다. 정 여사는 말합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기분이 먼저예요. 내가 편한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지금 그녀는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늙어 홀로 사는 게 큰 행복인 세 번째 이유는 갈등 없는 평화로운 일상이 가능해서입니다. 이 여사는 예전엔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그림 같은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정년까지 대기업에 다녔고 자녀도 잘 키웠고
주변 누구도 부러울 것 없는 노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사의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남편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자 그녀의 하루는 조용한 전쟁터가 됐습니다. 티끌 같은 말다툼이 폭발로 이어지고 밥상 위엔 음식 대신 침묵만 놓였습니다. 텔레비전 리모컨 하나로 싸움이 나고 식사 시간마다 또 이 반찬이야? 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식들 눈치를 봐가며 참고 또 참았지만 어느 날 이 여사는 병원에서 스트레스성 고혈압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지금 상태면 뇌출혈도 올 수 있어요. 정신적인 평화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 여사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과 각방을 쓰고 생활 공간을 분리하고 집안의 소리마저 줄이며 스스로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점점 깨달았습니다. 함께 산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행복은 아니라는 걸. 늙어서도 갈등이라는 단어가 일상을 지배하면 인생은 지옥이 된다는 걸. 반면 박 여사는 남편 없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사별 후 10년이 지났고 지금은 누구보다 평화롭고 고요한 하루를 보냅니다. 아침 햇살에 맞춰 눈을 뜨고 라디오를 틀어놓고 커피를 내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무음의 집이 오히려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누구의 발소리도 한숨도 들리지 않는 조용한 거실이 가장 큰 안식처입니다. 누가 밥을 투정하지도 않고 냉장고 문을 험하게 여닫지도 않으며 침묵 속에 불쑥 화를 내는 사람도 없습니다. 한 번은 박 여사가 혼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혼자 살면 외롭지 않아? 그 말에 박 여사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외로움보다 무서운 건 함께 사는 사람과의 끝없는 싸움이에요. 실제로 그녀는 친구들의 부부싸움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밤마다 서로 말 안 섞고 자는 부부가 많다니까요. 말할 필요도 없다고 느끼는 관계,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 여사와 박 여사는 극명한 대비를 보입니다. 한 사람은 매일의 소음과 말다툼에 시달리며 가슴에 돌덩이를 안고 살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조용한 평화 속에서 스스로와의 대화를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이 여사는 말합니다. 혼자 살면 혼잣말이라도 자유롭게 해요. 남편 눈치 안 보고 TV 소리 키우고 반찬도 내가 먹고 싶은 걸로 해요. 그게 그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늙어서 함께 산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닙니다. 서로의 사소한 습관이 갈등이 되고 생활 방식의 차이가 싸움의 불씨가 됩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같은 공간도 감옥이 되고 마음이 다치면 부부라는 이름도 무의미해집니다. 결국 중요한 건 함께 있음이 아니라 어떻게 있는가입니다. 박 여사는 요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조용한 거실에 앉아 틀어놓은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캔버스에 색을 입힙니다. 누가 시끄럽게 말 걸지도 않고 감정 상하게 하는 사람도 없으니 이런 고요 속에서 창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녀는 그렇게 매일을 평화롭게 채워갑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되고 눈치를 보며 감정을 눌러 담지 않아도 되는 삶. 그 고요 속에 진짜 행복이 숨어 있었습니다. 늙어 혼자 산다는 것은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갈등 없는 일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말다툼 하나 없이 조용히 밥을 먹고 스트레스 없이 잠들 수 있는 밤, 마음이 부풀어 오르는 아침. 혼자 있어야만 가능한 그 고요한 평화는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늙어 홀로 사는 게 큰 행복인 네 번째 이유는 내 시간의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입니다. 한 여사가 요즘 가장 자주 듣는 말은 요즘 그렇게 바쁘세요? 입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하루가 짧다고 말하는 그녀는 늘 무엇인가를 배우고 만들고 즐기고 있습니다. 아침 8시에 일어나 요가를 하고 10시엔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를 배우며 오후엔 글쓰기 모임, 저녁엔 친구들과 공원 산책을 합니다. 누가 시켜서도 누가 정해줘서도 아닙니다. 오롯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정한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삶입니다. 그 자유가 한 여사를 누구보다 젊고 활기차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이 항상 그랬던 건 아닙니다. 15년 전 남편과 함께 살 때 그녀의 하루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침은 늘 남편 아침밥으로 시작됐고, 오전엔 남편 병원 모시기, 오후엔 반찬 만들어 냉장고 채우기. 남편은 은퇴 후 점점 예민해졌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그녀의 하루를 조각냈습니다. 지금 뭐해? 왜 나랑 안 같이 있어? 왜 늦게 들어와? 그녀의 시간은 단 한 줄도 스스로 계획할 수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그 나이에 뭘 배우냐는 남편의 한마디에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한 여사는 오열하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인지 해방감인지 모를 복잡한 감정 속에서 조용히 한마디를 되뇌었습니다. 이제 내 시간을 살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날부터 그녀는 인생을 다시 설계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건 늦잠 자기였습니다. 수십 년을 새벽에 일어나 남편 아침을 차리던 습관을 버리고 처음으로 9시까지 침대에서 뒤척였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자신에게 시간을 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사는 지금 말합니다. 내가 사는 시간은 이젠 온전히 내 거예요. 내 기분대로, 내 리듬대로 흘러가요. 가끔은 점심을 2시에 먹고 가끔은 오후 늦게 영화관에 혼자 가기도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늙은 여자가 혼자 다닌다며 눈치 받겠지만 이제는 그런 시선조차 무시할 만큼 단단해졌습니다. 혼자라는 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 없고 오히려 더 자유롭고 더 유연해졌습니다. 반면 최 여사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도 뭔가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남편은 하루 종일 TV를 틀어놓고 소파에 앉아 있고 그녀가 문화센터라도 나가려 하면 밖에 나가서 뭐 하냐며 빈정댑니다. 남편 점심 챙기고 빨래하고 장 보고 나면 하루는 끝나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종처럼 살아가는 기분이에요. 한 여사의 친구들이 한 여사를 부러워합니다. 혼자니까 가능하지 나는 언제쯤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럴 때마다 한 여사는 말합니다. 누구 때문에 못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바꾸지 않아서 못 사는 거예요. 혼자라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오히려 혼자니까 삶을 다시 디자인할 수 있었고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누가 내 하루를 계획해 주지 않기에 매 순간이 내가 선택한 삶입니다. 그녀는 아침에 눈을 뜨면 말합니다. 오늘은 뭘 할까? 그 물음 하나가 그녀를 설레게 하고 그녀의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듭니다. 누가 시켜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해서 움직이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짜 자유이고 진짜 행복입니다. 자식의 시간, 남편의 시간, 가족의 시간에 자신을 맞추며 살아온 수십 년의 삶. 이제는 그 모든 걸 뒤로하고 오직 나의 시간을 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한 여사는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나의 스케줄을 짜요. 늙었어도 하루하루 내가 주인공이에요. 누군가를 챙기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요청에 흔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 안정감, 그 여유, 그 자유가 그녀를 가장 젊게 만들어줍니다. 늙어서 홀로 산다는 건 단지 혼자 밥을 먹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 시간에 내 마음을 싣고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늙어 홀로 사는 게 큰 행복인 5번째 이유는 같이 살아도 외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 여사는 올해로 80이 넘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먼저 떠났고 자식들은 각자 가정을 꾸려 외국과 지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종종 그녀를 걱정하며 말합니다. 혼자 지내시니 외롭지 않으세요? 문 여사는 그럴 때마다 웃으며 대답합니다. 혼자인 게 제일 편해요. 내 시간, 내 공간, 내 생각 전부 내 거니까요. 문 여사의 하루는 아주 단순하지만 자유롭습니다. 아침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식사는 입맛에 맞게 냉장고에 있는 걸로 대충 차려도 눈치 볼 사람이 없습니다. 청소는 하고 싶을 때 하고 쉬고 싶으면 그대로 소파에 누워 책을 읽습니다. TV 리모컨도 욕실 타월도 주방의 반찬통까지 오롯이 그녀의 손길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편안함은 누구에게도 침범당하지 않는 그녀만의 세계입니다. 반면 최 여사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한숨을 쉽니다. 아침부터 남편은 뉴스를 보며 고함을 지르고 점심땐 반찬 간이 맞지 않는다며 잔소리를 합니다. 저녁엔 친구 만나러 나가고 싶어도 어디서 늙어서 나돌아다녀라는 말에 조용히 안방에 들어갑니다. 자식들이 보기엔 함께 사는 노부부지만 그녀의 속은 병이 듭니다. 마음 놓고 음악을 들을 수도 없고 밤에 라디오 하나 켜는 것도 눈치가 보입니다. 사람이 곁에 있어도 혼자인 기분이에요. 그녀의 말은 그 자체로 울림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건 외롭기도 하지만 해방이기도 합니다. 한 번은 문 여사가 친구들과 다 같이 찜질방에 갔습니다. 누군가는 남편 전화 때문에 일찍 나가고 누군가는 저녁 준비하러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문 여사만이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문 여사는 말했습니다. 혼자니까 마음껏 웃고 오래 앉아있고 시간 신경 안 써도 돼요. 오늘이 정말 행복했어요. 그 말을 듣고 친구들 중 몇몇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여사는 자식과 함께 사는 삶을 택했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손주 얼굴도 보고 밥도 같이 먹고 말동무도 생긴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그녀의 생활 방식에 불만이 많았고 손주는 스마트폰에만 빠져 무관심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어도 소음 취급당하고 가끔 목소리를 높이면 꼰대 소리를 듣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 지내게 됐고 말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같이 사는 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녀는 그렇게 조용히 하지만 무겁게 말했습니다. 혼자라는 건 어쩌면 선택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낸 사람은 분명 존재합니다. 문 여사는 요즘 그림을 그리고 동네 도서관에서 시 낭독 모임에 나갑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고 누구의 감정에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가끔 자식에게 전화가 오면 말합니다. 나는 아주 잘 지내. 걱정 말고 너희 삶 살아. 자식도 이제는 안심하고 전화 끊습니다. 오히려 문 여사가 자식을 위로하는 입장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건 외로운 게 아닙니다. 누구의 간섭 없이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유입니다. 남 눈치 안 보고 내 감정에 집중하며 하루를 꾸릴 수 있는 평화입니다. 혼자 먹는 밥이 때론 더 맛있고 혼자 보는 영화가 더 감동적입니다. 마음이 불편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 마음이 편한 혼자가 훨씬 낫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늙어서야 진짜 깊이 다가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혼자의 시간이 주는 고요한 만족감, 그건 돈으로도 사람으로도 채울 수 없는 진짜 여유입니다. 그래서 늙어 홀로 사는 사람은 오히려 삶의 주인이 됩니다. 선택은 나의 것이고 리듬도 나의 것입니다. 늙어도 내 인생의 중심에 내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행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 주제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험담을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